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매크로가 크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크게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죠. 비트코인이 2643만원, 2650만원, 4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 작은 요 지지받았던 박스권에 있던 부분을 깼어요. 그래서 현재 이 라인 그동안에 예를 들면 7월달, 8월달 그때 저점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요 라인을 깨고 현재 매크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고요. 일봉으로 좀 봤던 부분이고요. 주봉으로 보면 더 한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현재 그 저점권에 다가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 부분에. 자, 그리고 리플을 볼게요. 리플은 446원.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어서 빠지긴 했으나 여전히 지루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50원, 445원, 460원.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일봉짜리고요.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비트코인과.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리플이 이러한 모습인데요. 자, 또 하나의 펀더멘탈이 뛰어난 코인들을 잠시 보고 가시죠. 자, G캐시의 모습을 보고 갈게요. G캐시의 모습인데요. 자, 볼게요. G캐시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박살나 있죠? 여기 한 800달러, 1000달러 부분까지 고점을 찍고 그 전에는 더 찍었어요. 1600달러.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재 60달러, 57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아예 박살이 났어요. G캐시는 제로 놀리지 그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빗, 그리고 트래블룰, 그리고 투명과 방패로 해서 정보, 보호 기술에 대해서 CBDC와 함께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심에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 제가 파일코인을 언급드렸었죠.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다. 자, 어피티에 사토시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얘를 좀 볼게요. 한 달 기준으로. 아예 완전히 박살나 있죠? 보이시죠?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가 나왔던 이 흐름을 단방에 정리해 보시죠. 자,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 중에서 중간재, 부품과 소재와 그리고 최종 그 컨테이너선,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재가 많이 들어와요. 벌크선이라고 하죠. 벌크와 탱커가 우리나라 해안선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밖으로 많이 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원자재를 받아와가지고 가공을 시켜서 나간다는 부분이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은 그다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현재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죠. 그렇게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안에 평상시에 수입과 수입과 수출에 대한 부분이 항상 수출이 많았어요. 그 폭이 줄어들긴 했었지만 항상 플러스였다. 그러나 상품 수지가 이 경상수지 안에는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경상이라는 말이 평상시에 수입과 지출, 수입과 수출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10년 만에 적자란 소식이죠. 한국은행은 다음 달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이거 사실 엄청나게 큰 이슈거든요. 정말 평상시에 10년 동안에 거의 볼 수 없는 소식들이에요. 대한민국이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난다. 내용을 좀 훑어보시죠. 그럼 그 안에 이면에 데이터와 통찰력을 볼 수 있으니까. 7월 경상수지 10억 9천만 달러 흑자폭 66억 2천만 달러 축소되었다. 11년 2개월 내 최대 감소폭.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수출이 뭐였냐면 중국, 대만, 홍콩이 대한민국의 수출 바로 중화권이라고 하죠. 여기가 1위 품목인데요. 중요한 건 얘네가 경제가 안 좋아서 수입하는 양을 줄였어요.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량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전 세계가 원자재가 급등해 있죠. 원유 가격을 필두로 해서 원자재가 급등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를 가까워서 나고 가는 그런 폭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임인혁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상품 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대부분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에 따른 것,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물량 축소도 일부 작용했다. 자, 그래서
같은 기간 수입은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고 자본대 등도 확대되면서, 즉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량도 줄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것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 증가 속도가 수출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그렇기에 경상수지가 8월에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8월 무역수지가 이례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상품 수지도 영향을 받을 것. 본원소득 수지나 서비스 수지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환율이 원화 가치가 최대 약세폭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나타내는 중심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현상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출 강국이거든요. 무역 8강이면서. 그러나 이 폭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온다. 그렇기에 원화가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이 핵심이 뭐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물건을 팔면 그다지 수입 플러스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팔아도 현재 중화권에서 수입을 살짝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폭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자,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수출입 물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순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원자재는 뭐가 있죠? 자, 원유가 중심입니다. 보통 원자재 가격 말할 때 원유, 곡물, 비철금속에는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납, 아연, 그리고 이제 금, 이런 것들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잠잠해져야 돼요. 에너지 가격이 잠잠일 수는 없었죠. 급속도로.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던 부분이거든요. 아예 섰어요. 이거를 추세를 벗어나는 슈팅, 상승에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죠. 얘가 돌려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요 부분이 FOMC에서 엄청나게 긴축을 빨리 했던 거예요. 자, 긴축이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달러가 초강세를 넘어서 킹 강세에 있죠. 이 킹 강세, 그리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물가의 초강세, 울트라 킹 강세, 얘네가 다 맞물려가지고 현재 경상수지 적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무려 10년 만에 다 맞물려서 오죠. 우리가 13년 만에, 뭐 10몇 년 만에, 10년 만에 최대 폭의 최대 이런 말 많이 나오죠.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13년 만에 1,400원대 육박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고요. 미 국채금도 3점 몇 프로, 3.4%, 3점 몇 프로가 급등해 있다. 유가 그리고 물가 또한 10년 만에 가장 큰 강세에 있다. 달러 또한 10몇 년 만에 강세에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면에 뭐가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현재 펀더멘탈 상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언급드려요. 생산 단가, 더불어 생산 혁신,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공급 과잉에 있었어요. 그렇게 환율 전쟁이 나왔던 거고요. 전 세계는 공급 과잉에 있던 부분을 코로나 팬데믹,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왔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바로 도화선이 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 탄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 세계 공장이 멈춰 서게 되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후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이 에너지 가격이 잠잠해질 때 지금까지 봤던 모습에 대한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건 사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그 가속도가 빨라졌다. 그쵸? 이걸 인플레이션을 넘어가는 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요 단계까지는 추세적으로 가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차익 실현에서 한 번쯤은 꺾여 나가야 된다.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시장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크고요. 모두가 지금 공포에 뒤덮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지난번 저점 근처로 와 있습니다. 증시 또한 단계적으로 빠그러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아직 저점권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 밀릴 때 전 세계의 모든 지표가 세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펀더멘탈 또한 실제 대한민국 펀더멘탈을 봤었을 때 펀더멘탈 쪽으로도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정말 10년 동안에 거의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이야기예요. 그렇기에 그 이면에 물가 급등이 있다.
물가 급등이 안정화될 때,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지금까지 봤던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또는 모두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번 저점대 근처로 와 있어요. 그쵸? 고점 8,200만원, 300만원 언저리를 찍고 현재 지난번 저점대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미쳤다고 할 때 누군가, 바로 선수들은 매입을 합니다. 왜? 무지하게 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사고 빠그러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 고점은 이게 2,600만원이죠? 2억 7천, 그 10배를 넘어서 100배 이상 성장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알트코인 등과 그런 가격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인지하는 것.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 진짜 선수들은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는 것. 100배 이상 성장한다는 걸 본인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100% 확신합니다. 자, 바바라는 분의 트위터입니다. 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죠. 리플 전 고문. 미국 중앙은행 리플 연결이 되어 있다. 미국 중앙은행 뒤에 ISO 2002, 그리고 R3 소프트뱅크, ISO 2002, 스위프트, 액센추어, 전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CBDC, 이 모든 그런 그림들을 그려 나가길 바랍니다. 미국과 유럽의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기준점으로 한 미국 중앙은행과 HSBC, 시티,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글렌 허친스, 나스닥, 그리고 CME 그룹,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 전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 무디스, S&P,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모두가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 기득권이 어떠한 미래를 그려나가는지 그 중심에 금융권이 있고요.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리플과 XRP의 행보가 보인다. 그러면 매크로에 의해서 가격이 빠지면 땡큐하고 여유자금으로 열심히 주워가면 됩니다. 평단가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다만 이 변동성에 대한 공포를 늘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매입 기회로 선수들은 이전부터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R3가 언급되고 있죠. 페더럴 리저브, 페드가 언급되고 있죠. 리플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볼란테가 언급되고 있고 CBDC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그리고 리플 하나같이 전 세계의 인프라를 만드는 핵심 정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인프라가 깔리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리고 내 멘탈이 지쳐나가는 것 뿐이죠. 그렇기에 우직하게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죠. 그 부분을 본인이 인지하시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